네. 그럼 198쪽 펴주시고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메인 매출점표 입력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거래를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메인 매출점표 입력하는 것에 대한 유형에 대한 얘기를 정리했고요. 유형은 당분간 여러분이 이 교재로 연습하는 동안에는 모두 7가지 유형만 연습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끝날 무렵에 11번 과세 매출이라는 유형을 딱 하나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요 거래 명세서를 보고 여하 정장 100개, 한 개당 10만 원짜리 1000만 원어치를 코디 나라에 판매한 거래 명세서를 우리가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했죠. 왜 이거는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을 했느냐 하면은요. 매출은 무조건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유형은 11번으로 했느냐? 세금 계산서 발급건이에요. 세금 계산서 매출은 1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과제 이 문제의 주제가 뭐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라 라는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 명세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증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어제 발급 전송까지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매출 거래는 뭐다? 무조건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해야 된다. 예,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것은 일반 점표에 입력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말은 무엇이냐? 매출은 빠뜨리면 안 된다. 어디에서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을 빠뜨리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무조건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유형에 따라서 아니죠. 증빙에 따라서 유형 코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건이므로 11번 유형으로 했어요. 네, 오늘 그 밑에 있는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료 2번도 어제와 똑같은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분계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여기에 여기에다가 아마 여러분 판이 굉장히 작았는데 어떻게 분계를 잘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요 자료 2번에 대한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의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되다 보니 전표를 여러 번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계 처리가 차변이 무엇이고 대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문제를 내면 틀려요.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회계처리 어떤 회계처리입니까 하면은 잘 몰라요. 즉 분계를 잘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예. 회계는 했는데 이 회계처리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른다. 이건 아주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계 연습 이거 철저히 잘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 연습을 잘 하려면 메인 매출점표 입력할 때 아래 회계 처리를 꼭 보야 돼요. 꼭 봐야 돼요. 예.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차변에 무슨 계정 과목 얼마, 거래처 어디, 대변에 무슨 계정 과목 얼마, 거래처 어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눈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거래에 대한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동 자켓은 상품이에요. 우리 회사의 3일 패션의 상품. 자, 이걸 보니까 이 데일리 룩에다가 팔았는데요. 어, 5천만 원이에요. 공급가액은. 그리고 세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인데 당일 입금이 됐어요. 입금,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 같아요. 자료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금으로 다음 전부 대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계를 어, 자세히 쓰기 위해서 제가 또 메모장에다 한번 써드려 볼게요. 네, 메모장에다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차변에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요만큼 증가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만큼 발생합니다. 공급가액만큼이 상품 매출 수익이에요. 그리고 세금은 부가세 애수금입니다.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부채가 500만 원 증가하는 겁니다. 네. 자료 2번에 있는 거래의 회계 처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전표 입력을 해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분계가 만들어지냐면 입금 전표 두 줄로 만들어질 거예요. 네, 입금 전표 두 줄. 그래서 입금 상품 매출 5천만 원. 또 입금 부가세 수금 500만 원. 이렇게 입금 전표 두 줄이나 이렇게 차변의 현금 5,500, 대변의 상품 매출 5천만 원에 대변의 부가세 수금 5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나 같은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한 우리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입력하고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어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은 하나하나 입력하고 확인하고 입력하고 확인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손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손으로.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안 쓰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어디에 무엇을 기입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예, 3개월치 부가세 신고해야 된다. 뭐 매출 자료, 매입 자료 딱 주면은 여러분이 그걸 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에 찾아가서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면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이런 더존이나 무슨 프로그램 아니면 ERP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신고가 되는데 있으면 전자신고할 수 있고 좋죠. 좋긴 좋은데 방문해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회사는요. 이런 프로그램 쓰지 않습니다. 네. 거래 건수가 3개월에 한 3번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 이런 업체가 있을까요? 있어요. 임대업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업은 월세 한 달에 한 번 받잖아요. 예, 한 달에 한 번 받기 때문에 거래처 하나당 증빙이 한 달에 한 건이에요. 거래처 하나당. 그러니까 임대 물건이 만약에 10건이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한 달에 10건 딱 끝이에요. 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굵직굵직한 거래로 한 달에 한두 건 또는 많아야 10건 이렇게 있는 업체들은 의외로 이런 회계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장님이 혼자 한다든가 뭐 누구한테 부탁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해준다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도소매업, 제조업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건수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예. 도소매니까 소매나 도매가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한다는 건 그건 아주 지옥이겠죠. 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3일 패션은 이러한 스마트 A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예,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요. 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자료 2번 그러면은 이제 전표 입력을 할 텐데요. 자, 198쪽의 자료 2 거래 명세서를 보시고 날짜를 먼저 정확히 입력하겠습니다.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유형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유형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은 손으로 입력하셔라.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11 이렇게 입력하시라는 거예요. 자, 본명에다가 아동 자켓 거래명세서에 있는 대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수량은 1000, 단가는 50 플러스. 그러면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부가세 500만 원, 그리고 합계가 5,500이 되는지 이것을 거래 명세서하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뭐 회계에서는요, 숫자가 매우 중요하죠. 이 숫자로 전부 자료가 이루어졌잖아요. 숫자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공급과액과 이 부가세 합계가 맞았다, 틀렸다 하는 얘기는 이 수량과 단가를 정확히 입력했느냐, 그걸 보는 건데, 이 수량 단가가 정확해야만이 공급과액과 부가세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에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래처 코드입니다. 거래처 코드는 대일,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잖아요. 대일로 이렇게 코드 걸어주시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전자세금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자세금란에서 어제 실수하신 분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전자세금란에다가 이렇게 1번 입력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전자세금 입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여기 밑에 그 메시지 여기 입력을 해놓고 여기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면은 1 전자 입력이라고 제가 입력했거든요. 이것은 외부 전자 시스템에서 외부 전자 세금 계산서에 외부 전자 세금 계산서인 경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외부 전자 세금 계산서인 경우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 계산서는 외부에서 발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외부가 무슨 말이지? 이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말하자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홈택스 시스템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렇게 전자 입력하는 겁니다. 예. 전자세금 계산서이긴 한데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지금 수행 과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문제 딱 하나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오. 빌 36524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때는 여기를 전자 입력으로 안 합니다. 딱 하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 놓으셔야 돼. 지우는 방법. 스페이스바. 예, 스페이스바. 여러분 우리 더존 프로그램에서는요. 그 셀에 있는 값을 지울 때는 보통 우리가 딜리트 키 많이 쓰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엑셀에서 여러분 A1 셀에 무슨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이 있다. 딜리트로 지워야 돼요. 스페이스로 지우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엑셀에서는요. 그 셀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우잖아요. 거기 어떤 공백이라는 문자가 들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를 세는 count A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니 함수로 이 빈 셀을 딱 세웠는데 비어 있는데 카운트가 돼요? 뭐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지울 때 스페이스바로 지운 자리입니다. 스페이스바로 지우면 눈으로는 비어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공백이라는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뭐 또 한셀 이런 프로그램,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는 셀의 내용을 지울 때 절대 스페이스바로 지우지 않는다. 쓰지 않아요. 스페이스바는 오직 문장이나 이런 걸 입력할 때 띄어쓰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엑셀이나 한셀에서는 그렇지만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는요. 지울 때 스페이스바를 쓰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지웠습니다.
자, 이제 분계. 현금 거래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계 유형이 1번이 현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1번 입력하시는 거예요. 1. 그러면 밑에 이와 같이 입금전표 제가 두 줄이 만들어질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입금 부가세의 수금 500만 원. 이게 뭐냐면 차변의 현금 500만 원,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 500만 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입금전표 상품 매출 5천만 원. 이게 뭐냐? 차변의 현금 5천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5천만 원. 이 분계거든요. 이 두 개의 분계를 하나로 모아서 쓰자면 차변의 현금이 5,500만 원.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은 500만 원, 상품 매출은 5천만 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그 회계 처리. 네. 그래서 입금전표 두 줄을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거를 차변의 현금 5,500이라고 기록하시고 대변은 부가세의 수금 500만 원, 상품 매출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회계 처리 정리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분계를 쓰시오 하는데 뭐 이렇게 전산에 입력된 것처럼 입금 부가세의 수금 500만 원, 입금 상품 매출 5천만 원. 물론 그렇게 써놔도 무슨 분계인지는 알 겁니다. 예,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써본 사람들은 그게 뭐구나 하는 거 아는 건데 우리가 손으로 쓰는 회계 처리는 이렇게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쓰시거나 차변, 대변을 안 나누고요. 이 차변, 대변이라는 요 부분을 생략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슬러시로 나누거나. 네. 차변과 대변의 구분을 선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 처리, 분계를 손으로 쓰시는 요령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런 방식으로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는데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 차, 대 이 말도 안 씁니다. 이 말도 안 쓰고 이제 왼쪽은 차변이고 왜 오른쪽은 대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예.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사이로 이렇게 써놓고요. 요 사이를 이렇게 선을 넣는 거죠. 이렇게 음, 뭐 이렇게 하시거나 어, 어, 요즘 방식으로 이렇게 쓰시거나 여러분 시험지에 나올 때는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아래 보기 중 올바른 회계 처리를 찾아라 그러면은 선으로 쓱 넣는 게 아니라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는 회계 처리. 그래서 여러분 그 현금 거래는 현금 출납장이라든가 또 현금 원장에 차변에 5,500만 원 증가시키겠죠. 그다음에 부가세 수금 부채 계정에는 대변에 500만 원 증가시키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에도 대변에 5천만 원 수익 발생시켰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여러 가지 장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꽤 많이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제 보기 전에 마무리가 아직 덜 됐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요 메뉴로 들어갑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자, 우리는 이제 어제 거는 발행했습니다만은 오늘 거는 7월 15일 거를 발행해야 되고요. 어제 거도 발행 안 하신 분은 여기서 7월 1일부터 7월 15일로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7월 15일 것만 발행하면 된다. 이제 기간을 7월 15일로 입력하면 이렇게 하나만 검색이 됩니다. 하나만. 자, 여기를 체크하는데 또 어제 전송이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거래처를 입력할 때 그러니까 여기 거래처가 지금 데일리룩인데 지금은 이 문제가 없어요. 이메일 주소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를 등록할 때 이메일 주소를 빼먹고 등록했다. 그러면 여기 이메일 주소가 안 나타나겠죠? 그러면 전자발행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메일 주소가 뭐 오류 오타로 들어가 있든 뭐 정확히 들어가 있든 어떤 뭐 어쨌든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발행이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메일 주소 없으면 전자발행을 할 수 없다. 자, 체크하셨으면 저 위에 전자발행 클릭하겠습니다. 이 전자발행은 거래처에 메일을 발송하는 그런 절차예요. 확인해 주시고요. 전자세금비단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맨 윗줄에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를 보면은 발행된 세금 계산서는 매입자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 매입자가 아직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발행일의 이길 날, 즉 다음 날 국세청으로 일괄적으로 전송됩니다. 이거는 교육용이나 시험 볼 때는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이건 실무 프로그램에서만 이래요. 근데 우리 교육용에서는 우리가 이런 전송을 하라 그러면은 뭐 이길 날 전송되니까 시험 끝나고 전송을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여기다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행. 아래에서 발행. 그러면 한 건이 발행되었다는 안내창이 나와요.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발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메일 주소로 이렇게 발행을 했다. 그리고 여기 처리 상태는 이 메일 주소가 주소에서 메일을 지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발행 대상으로 뜨잖아요. 우리는 국세청에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그 다음날 오늘 거 하루를 모아서 한꺼번에 전송을 해줘요. 국세청으로.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다음날까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시험 보는 프로그램과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메뉴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 절차를 우리가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일로 들어갑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면 이제 빌 365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로그인 단추 눌러주면 로그인이 돼요. 로그인이 일어나고 국세청 전송을 하는 항목으로 메뉴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신고 상태에서 미전송 상태인 것만 봐야 되니까 미전송을 체크하시고 뭐 밑에서 매출조회 단추를 누르면 매출 자료 중에 국세청에 미전송된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보여줘요. 예. 이게 두 건인 사람은 두 건이 보일 거고 여기 두 줄이 우리처럼 하나인 사람은 요 7월 15일 거 하나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행 단추 눌러주면 돼요. 발행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발행이 완료되었다. 이건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확인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이 팝업 창 있죠? 요거 닫아 주시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창에서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조회라는 요 단추를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 상황이 현재 상황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국세청의 상황이 바뀌었죠? 아까는 전송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전송 성공이라고 떠 있습니다. 국세청에 이미 신고가 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이 작업을 수행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걸 닫으시고 이제 요 창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조회를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분계 현금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왼쪽에 비워두었던 요 셀을 보시면 전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전자 발행과 전자 입력은 다른 겁니다. 전자 발행은 이 시스템에서 직접 발행한 것이고 전자 입력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외부의 다른 시스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건이에요. 전자 입력은 그 건이고 전자 발행은 직접 발행한 것이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전자 발행해라 그러면 전자 발행 하시면 돼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시오 하면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전자 입력을 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다 그랬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사실은
그 부속 서류입니다. 예. 부속 서류. 그 신고서와 관련된 그 부속 서류에 전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확인할 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요. 네,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는 이 묶음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높은 곱수로 가면은 여기에 메뉴가 한, 한 6, 7개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밑에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로그인 할 때 TAT 2급으로 로그인 해보면 여기에 메뉴가 많이 들어있고 여기에도 메뉴가 많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FAT 1급에서는 부속 서류를 한 여기까지만 공부하자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다음 급수에서 하세요. 이런 얘기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가지고, 에,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입력한 그 전표가 날짜는 7월 건입니다. 7월. 그러면 과세 기간으로 보면 2기에 해당이 됩니다. 7월이면. 근데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기 때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먼저 애정 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 뒤에 확정 신고 또 3개월 거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3개월씩 기간을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2기 애정 과세 기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7 엔터 엔터 9 엔터 엔터 7월부터 9월을 우리가 2기 애정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신고 구분은 정기 신고, 정기 신고 엔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돼요. 네, 작성이 됐는데 어디에 숫자가 작성이 됐는지 잘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맨 상단에 있는 부분인데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큰 항목이 지금 왼쪽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론 공부 부가세 이론에서 과세 표준이 뭔지 배웠죠.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었죠.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다. 여기 지금 금액 이게 공급가액이에요. 금액이 과세 표준이 현재 6천만 원이네요. 매출세액은 이게 매출세액이에요. 그 옆에 있는 세액이. 예. 그래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을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말이죠. 예. 1번이 뭐냐? 세금계산서 발급분. 지금 우리가 11번으로 입력한 거. 2번은 뭐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요. 어,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해야 돼요. 매출자가. 그런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우리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줄 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조금 있다가 이제 매출하면은 요 3번에 들어갈 거예요. 17번 카드과세. 좀 이따 입력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3번에 들어갑니다. 기타. 자,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세금 계산서 받거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이런 거래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증빙 없이 우리가 이제 옷을 만약에 팔았다고 봐요. 그래서 옷을 팔았어요. 현금으로 팔았어요. 근데 현금 영수증 해주겠다는데 고객이 나 현금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돈만 주고 갔어요. 그럼 현금 영수증 발행 못했죠? 그러면 그건 기타예요. 기타. 예. 그래서 그 기타라 하는 것은 이런 위에 있는 세금 계산서도 발급 못했어요. 신용카드도 발급 못했어요. 현금 영수증도 발급 못했다. 그냥 이
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을 발급했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발급을 못했다든지 이런 게 4번에 있는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세 매출은요, 요 범위 내에 다 들어가요. 네. 세금계산서 발행했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거나,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거나, 예,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거기다 다 기록하는. 자, 그 밑에 영세 있죠, 영세. 우리가 영세율도 과세 표준이에요.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과세 사업자만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죠. 과세 사업자만이. 그래서 영세율은 보시다시피 세율이 100분의 0이에요. 그래서 공급과액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세금란은 이렇게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세금은 없어요. 그러나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매출을 신고합니다. 예. 자, 영세율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영세율 적용받는 거 5번. 영세율이 수출인데 과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느냐? 여러분, 영세율은 수출만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국내 매출에서도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수출 상품이나 제품의 임가공. 예. 그러니까 수출하는 회사가 서울에 있고 그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이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무역상사가 이천에 있는 무슨 회사에다가 이거 수출할 테니까 예, 수출할 테니까 예, 밥 먹는 예, 백자로 밥 먹는 공기를 이쁘게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달라 하고 주문을 했어요. 5억 원어치 만들어 달라. 미국에 수출한다. 예. 그러면 여기 이천에 있는 그 생활도자기 만드는 회사는 뭐예요? 수출을 직접 안 해요. 근데 자기가 만든 것은 수출 상품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아니, 서울의 무역상사는 이것은 우리가 수출할 상품이니까 영세율 적용해 주세요 하고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라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공장에 줍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천에 있는 공장에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세무서에 이건 왜 영세율인지를 증명해 내는 거예요. 예, 그게 영세율 첨부 서류예요. 영세율이 적용됐다는 것을 이것이 합법적으로 적용됐다는 것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부속 서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세율에도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어요. FAT 1급에는 안 나와요. 예, 영세율을 아예 시험에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FAT 1급을 하는 동안에는 5번이나 6번에는 나오나? 예, 약간 나올런지 6번은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죠. 우리 이미 자 매출 유형 우리 나오는 거 세 가지 이미 정해놨잖아요. 11번, 13번, 17번 이렇게 세 가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영세율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 기타가 뭘까요? 6번. 예, 직접 수출하는 거예요. 예, 직접 수출하는 건 6번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있는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대략적으로 여러분 알고 가면은 예, 이 정리가 딱 돼서 내가 이걸 다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영세율도 이제 두 개로 이거는 직접 수출이에요, 기타는. 미국에 우리 회사가 직접 수출할 때는 6번에 들어가요. 직접 수출할 때는 증빙이 뭐냐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출실적 명세서라는 거예요. 수출신고 필증을 발급을 받거든요. 그걸 보고 입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게 있네요. 애정신고 누락분. 네, 우리가 지금 7월부터 9월과 같은 이런 애정신고 기간에는 7번에 해당되는 건 없겠죠. 왜냐니까 애정신고니까. 그러면 7번에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확정신고 때입니다. 확정신고 때는 애정신고 때 누락분을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7번에 들어갈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8번에 보면 대손세액 가감. 그러면서 공급가액은
입력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세금란만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그 과세 표준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하를 기억하셔야 이론 문제에서 혹시 나왔을 때 여러분이 가뿐하게 맞출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장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장려금 공제할 수 없고 대손금 공제할 수 없고 하자 보증금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요 대손금이 대손 공급가액 이거예요. 그래서 대손금은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는 아예 그냥 이 그 항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옆에 대손세액난 여기에 세액난이에요. 대손세액은 공제해줘요.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 대손세액은 국가가 빼줍니다. 그런데 애정신고 때는 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손세액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만 대손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이기 때문에 대손세액란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제받을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음수로 입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가감이라고 되어 있죠. 가감. 여러분 가감이라는 것은 가는 더한다는 얘기고 감은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또 플러스가 있느냐? 대손세액은 빼줘야 되는데 우리가 회사가 파산을 했다가도 다시 회생을 할 수 있어요. 한 회계연도에 그럴 수는 거의 없겠지만은 다음 회계연도쯤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1년, 2년 전에 파산을 했던 법인이 또는 개인 사업자가 다시 회생을 해서 우리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돈을 갚았겠죠. 그러면 대손세액도 갚았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를 양수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대손세액 그래서 가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 1번부터 8번 제가 여러분에게 쫙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우리가 FAT 1급 시험을 볼 때는 무엇만 나오겠어요? 이거, 요거 1번과 3번밖에 없어요. 그럼 면세는 어디 나오느냐? 면세는 입력하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세무 서식하고 비슷하게 디자인한 조회 화면입니다. 컴퓨터 조회 화면. 그러면 세무 서식으로 한번 볼까요? 세무 서식으로 보고 싶을 때는요. 저 위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인쇄. 이게 세무 서식이에요. 네. 자, 좀 흐릿하게 보여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맨 상단에 작은 글씨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6년 3월 개정 서식이다라고 보일 거예요.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애정 신고할 때는 애정에다 딱 체크하고 신고서를 쓰는 거고 확정 신고할 때는 여기에다 딱 체크하고 확정 신고하는 거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때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라고 여기다 딱 체크해서 하는 거고 영세율 사업자는 또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영세율 사업자의 조기 환급 신고를 할 때는 여기 네 번째 여기를 딱 체크해서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양식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애정에 딱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회사의 개괄적인 그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상호가 뭐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어떻게 되고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까 컴퓨터 조회 화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네, 똑같습니다. 종이로 된 세무 서식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된다. 여러분이 이걸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방문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1번에다 쓰시고
합계에다 합계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저 끝에 내려가면은 과세표준 명세가 또 있어요. 예, 거기에 우리 업태와 종목 거기를 기입한 다음에 그 업종 코드 예, 써도 되고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예, 여기다 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게 앞면이고요. 뒷면도 있습니다. 현재는 뒷면에 기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 화면에 앞면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우리가 이 회계처리 2건, 11번 과세 매출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봤는데, 이제 부속 서류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 전체 메뉴에 가셔서 지금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하는 서류를 봤는데요. 부속 서류는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입된 것은 전부가 다 부속 서류가 있어요. 네. 그러면 1번에 기입됐잖아요. 1번이 뭐였어요? 세금계산서 매출이었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기간을 똑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 정기 엔터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요, 예, 매출 세금 계산서 부속 서류와 매입 세금 계산서 부속 서류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우리는 지금 매출 것만 입력했기 때문에 이 위에 것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로 두 개의 거래처에 두 매의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가액은 6천만 원, 부가세는 600만 원이고 그 회사는 이런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화면으로 보는 예, 조회 화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도 세무서식이니까 세무서식이 있겠죠. 위에 인쇄 버튼을 눌러서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세무서식을 한번 보세요. 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 역시 이것도 맨 상단에는요, 우리 회사 3일 패션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입합니다. 여기다가. 네, 그 밑에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 나옵니다. 거래처 2개, 매수 2매, 공급가액 얼마, 세액 얼마. 여기가 전자, 밑에는 전자외. 예, 전자외라는 것은 종이세금 계산서라는 얘기예요. 종이세금 계산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매출처 명세 밑에 이거 기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기입이 누락됐어요. 예, 원래 이거 기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회 화면에 오른쪽에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아닌가? 그게 아닌가 이게?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2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분 매출세가 에, 네, 밑에 내용은 다른 내용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서류는 그 증빙이 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부속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닫아주시고 조회하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무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쇄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세무서식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게 된다. 그래서 지금 수행과제 1번, 2번, 3번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11번 과세 유형의 건수였고요.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수행한 내용의 풀이가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까지 풀이가 있어요. 203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전송 취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취소하라는 건 시험에 내진 않아요. 취소하라고 하는 건.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분 거를 제가 취소시켜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어제 발급 전송한 거에 그 공급가액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공급가액이 틀린 것을 발급 전송에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취소시켜야 됩니다. 취소시킬 때는요.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역순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먼저 국세청에 전송하는 메뉴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먼저 로그인을 해서 거기에서 취소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 가지고 거래처에 발행하는 화면에서 발행 취소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 전송한 거 취소, 그 다음에 거래처에 발행된 거 취소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래처에 발행을 하고 난 뒤에는 못 고쳐요. 금액을 고칠 수가 없어요. 수량 단가가 고쳐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 단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자 발행된 것이면은 전자 발행된 것을 일단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1번 과세 매출, 메인 매출연표 입력에 관한 것을 조금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11번 과세 매출을 좀 더 많은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